가자. 자,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 소단원이라고 할 수 있나? 직선의 방정식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내용 정리를 좀 한 번에 좀 다 할 거야, 알겠죠? 자, 처음에는 우리 표준형과 일반형을 구분 좀 합시다. 표준형은 뭐지, 얘들아? Y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특징이 뭐죠? 2차 함수에서도 그렇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표준형이라고 하면 뭐지? 성질이 한눈에 보이는 걸 보통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직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치, 어느 정도 기울어졌는지가 조금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보이는 식 바로 쓸게.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놈을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야, 만약에 m이 양수면 어떻게 생겼냐? 음수면 함수, 0이면 옆으로 일자. 기억나죠? 뭐는 표현 못한다?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표현 못해요, 이 식은.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식을 쓸 때는 항상 x는 p라는 요 모양 있죠. 이 모양. 이 모양의 직선은 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문제 상황에서. 됐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형이라는 놈도 존재해. 일반형은 식을 어떻게 쓰는 건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괜찮을까? 자, a랑 b가 동시에 0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직선이 성립되지 않아. 문자가 변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일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케이스를 한번 따져볼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어떤 모양이 되죠? a가 0인데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긴 직선이 돼요. 반대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x는 어쩌고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0이 아니라면 뭘로 나눠야 돼? a, b가 부호가 같을 때와 a, b가 부호가 다를 때로 나눠지시면 됩니다. a, b가 부호가 같으면 이 직선은 y는 하고 정리했을 때 기울기 좀 생각해봐. 어떻게 돼요, 식이? 마이너스 b분의 a죠. 요거의 부호 반대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놈, 증가하는 놈의 그래프들이 다 표현된다. 일반형은 이렇게 다 표현되는 장점을 갖고 있죠. 한 식으로.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을까? 표준형, 일반형 차이점.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의 식 세우기. 야, 중학교 때 배운 건 안 할게. 기울기 알고 y절편 할 땐 니네가 하세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m 지나는 점 x1, y1. 식 어떻게 세우지? y는 m x-x1 플러스 y1. 자,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이 식은 때려 죽여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쓰입니다. 계속 고3 때까지. 문자 막 섞이고 식 엄청 복잡하게 계속 나올 거야, 저 식은. 알겠죠? 저 모양을 뇌리에 좀 박아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줘, 이제? 기울기 알려주면 좀 편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기울기 말고 점 두 개를 줄 거예요. 자, 그럼 식 어떻게 세워지겠니?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뺀 거분의 y끼리 뺀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식이랑 똑같이 쓰면 되거든? 그래서 y는 x1-x2분의 y1-y2. 얘가 뭐야? m이야, m.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돼. 뭐 x1, y1을 쓰든 x2, y2를 쓰든. 그쵸? 자, 여기까지만 써서 틀려요. 뭘까? 말했지? 표준형을 쓸 때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이 식은 언제만 쓸 수 있어? x1과 y1이 다를 때만 x1과 x2가 다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x1과 x2가 같으면 뭐라고 써야 돼? 또는 x는 x1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쓰셔야 돼요. 2,3, 2,5를 지난다? 그럼 뭐라고 쓴다고? x는 2라는 직선이 되는 거라고. 2,3, 2,5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분모가 0 돼버리니까. 됐니? 괜찮을까? 기억나지? 네. 자, 세 번째. 어떻게 돼? 뭐 있어? x절편 a, y절편 b. 그때 a 곱하기 b는 0이 아닐 때 쓸 수 있는 식 뭐야? 그렇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 a, 0 집어넣어도 식 성립하고요. 0, b 집어넣어도 식 성립합니다. 그쵸?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새로 배우는 그 내용이죠. 됐니? 기억났죠? 잘 써먹어야 돼. 자, 그 다음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너희한테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x1, y1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한 점을 주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맞죠? 한 점 찍으면 막 엄청 계속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식 뭐라고 쓰면 될까? 뭐를 모르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y는 기울기는 몰라. 문자로 쓰는 거야. 이건 숫자로 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x-x1 플러스 y1 맞냐 틀리냐? 조심해야 돼. 또는 x는 x1도 존재한다. 자, 표준형은 항상 기울기가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쓴 게 어떤 모양이야? 요 점을 줬어. 수많은 직선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다 왔어. 자, 두 직선에 뭘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야, 그러면 두 직선이 나와 있으면 연립해서 교점 찾고 위에 거대로 푸셔도 돼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 만약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쓰죠?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그래프는 그 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순서쌍들을 연결시켜서 해놓은 거야. 이 식의 해야 부정방정식의 해라고. 됐니? 그런데 또 다른 부정방정식을 써놓은 거야. 그럼 이 부정방정식의 해들이 있지.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공통근이죠.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그쵸?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해가 교점이잖아. 그쵸? 그래서 두 식을 한 식으로 합칠 거야.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럼 어떻게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플러스 가감법 할 때 생각해봐. 적당한 거 곱해서 위아래 더하거나 빼잖아. 그거를 일반화 시켜놓은 표현이야. 요 표현이. 이해 갈까? 아래 거에 k를 곱해서 위아래 더한 모양이라고. 괜찮니? 그러면 요 식은 어떤 말이다? k에 관계없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왜? k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얘 0 돼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얘 없애야 되니까. 그럼 요 나머지 놈도 알아서 0 될 거 아니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놈 0, 요놈 0을 푸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 됐니? 그래서 교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 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 뭐지? K를 꼭 아래쪽에다 곱하는 건가? 위에 식의 K를 곱할 수도 있어. 아래식은 그대로. 야, 그렇다고 해서 성질이 바뀌겠냐? 얘도 어때? K에 관계없이 능력이니까 교점 지나는 직선 맞잖아.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자, 얘를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됐니? 그러면 요 놈은 뭐를 표현할 수 없다? 1번 표현이 안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는 이상 1번은 절대 표현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요 놈은 뭘 표현할 수 없다? 2번 직선만 표현할 수 없어요. 다시 K가 0이면 1번 표현 반대로 말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얘가 2번 표현이 안 되고요. 얘가 1번 표현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침이라 정신을 못 차리네요. 자, 다시 K가 0이면 1번은 표현 가능하죠. 근데 K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절대 2번이 표현될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또 서울 건 줄 알았어. 자, 아래식은 K에 0 넣으면 2번식은 표현됩니다. 하지만 어떤 숫자에 집어넣어도 절대 1번을 표현할 수 없어요. 두 함수가 뭐 일치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있는 직선이라면 요 보라색은 무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혹 문제 나중에 이제 고쟁이 이런 문제 그런 문제집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 둘은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럼 그 말은 틀린 말이 돼요. 얘는 2번 표현 못하고 얘는 1번 표현 못했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한번 볼까요? 자, 20번에서는 뭐 넓이 등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한데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죠, 얘들아? 두 가지의 경우가 보통 나옵니다. 첫 번째 쉬운 유형은 어떤 유형이야? 그 직선이 꼭지점을 지날 때, 한 꼭지점을 지날 때는 무조건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있어. 꼭지점을 안 지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꼭지점을 안 지나는 경우, 만약에 직선이 한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방법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도형들 나와? 원이랑 평행사변형. 뭘 지나가야 되지, 얘들아? 이런 놈들은 직선이 중심을 지나가야 됩니다. 쌤, 평행사변형의 중심은 무엇인데요? 평행사변형의 중심은 뭔데요? 제기를 대각선의 중점입니다. 대각선을 찾아서 그냥 중점 잡으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나온 김에 복습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했으면 좋겠대요. 그쵸? 야, 지금 현재 이 그림엔 정사각형, 직사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직사각형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직선이 지나가야 직사각형은 2등분이 될 거야. 그치? 하지만 이 둘의 넓이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보여요. 얘가 더 크죠? 그럼 결론은 뭐다? 그냥 조금 아래를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 괜찮니? 그럼 뭘로 가야 돼?
어떤 직접 계산해야 된다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왜? 삼각형을 가로질러 가고 있잖아. 꼭지점 안 지나가고. 그럼 직접 계산 쉬운 놈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쵸? 어떤 도형이 쉬워 보여? 이 도형이 쉬워 보입니다. 얘들아 전체 넓이가 얼마죠? 전체 넓이가 얼마야?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넓이가 얼마여야 돼? 2분의 5여야겠지? 근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체 높이가 얼마여야 돼? 3분의 5여야겠죠? 괜찮아?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 구해달라고 했네요. 우리 y좌표가 3분의 5인 거 알았으니까 x좌표 구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성질.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의 특징. x좌표, y좌표 합이 일정하다. 별거 아니지만 편합니다. 식을 안 세워도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어쩌고 마이너스 x 이항하면 x 더하기 y는 얼마? 항상 일정. 그래서 얘가 3,0을 지나죠. 그러면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x좌표 얼마?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분의 4, 3분의 5 됐냐? 네, 기울기가 그래서 얼마야? 4분의 5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21번은 뭐 약간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고 아니면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양이 나온 김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들아, 너희한테 AB가 고정이고 PA 더하기 PB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P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치, P는 선분 AB 위에 있어야 돼요. 기억나요?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자, 그럼 여기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 절대값 PA-PB의 최소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두 점 거리 차. 왜 조용해져? 당연히 같을 때니까 언제야? 어? 중점. 아,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P는 AB의 중점. 괜찮아? 자, 그럼 마지막 절대값 PA 빼기 절대값 PB가 최대? 언제일까? 둘의 차이가 최대. 심지어 그 최대는 얼마일까? 최소는 AB죠. 합의 최소는. 알고 있죠? 색깔 바꿨을까? 요게 되려면은 AB 위에 점 P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선분 AB 위에 맞지? 자, 그러면 두 개 뺀 거의 최대일 때는 어디 써야 돼? 그 최대값은 심지어 얼마고? 놀랍게도 그 최대값도 AB고요. 그때의 점 P의 위치는 AB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선분에 위치하지 말고요. 연장선 위에 있으면 AB라는 값이 될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얘는 살짝만 그러니까 나온 김에 설명했고 얘는 적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할게. 이건 안 써도 돼. 잘 봐. A가 있고 B가 있으면 내가 점 P가 여기다 쳐보자. 그러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을 원래는 AB 가지고 했었거든. 저 노란색 따질 때는. 주황색 따질 때는 PA나 PB 가지고 하면 돼요. PA는 작아야 됩니다. 뭐보다? AB 더하기 PB보다. 맞죠? 맞지?
그럼 이항시켜요. 그래서 PA 빼기 PB는 절대 AB보다 커질 수 없어요. P가 외부에 있으면. 근데 P라는 게 AB 연장선 상에 있으면 딱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AB일 수밖에 없어요. 잠깐 시간 줄게요. 그럼 요건 적어 놓읍시다. 하나만 추가하고 문제 풀게요. 요게 P가 꼭 AB의 중점만 있지는 않아요. 그쵸. 정확하게는 뭐예요? 정확하게는 중점보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죠.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중점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 그럼 PA 빼기 PB가 항상 0 나오시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이 문제랑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 그 더하기 모양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PA 더하기 PB가 어떻대? 6루트 1에 그럼 너희가 고민의 여지 없이 얘는 계산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AB랑의 관계성을 따져 보셨어야 돼요. 결론은 AB랑 똑같습니다. AB 직접 계산했을 때와 안 해보면 못 푸는 문제야. 쉽게 말해서. 그쵸? 해볼 생각 해야 된다라는 거야. PA 더하기 PB가 나오면 AB랑 비교해 볼 생각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똑같네. 최소값이네. 무슨 말? P가 AB, 선분 AB 위의 점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내용이죠. 그럼 이 문제에 필요했던 내용인 거네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P라는 놈이 우리가 지금 마3, 마1과 3, 5라는 점, 요 양 끝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P가 있어야 되며 그 P는 어때야 된대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최소. 그럼 너희는 이게 뭘로 읽혀야 되죠? 5P제곱이 최소일 때를 구하래요. 원점과의 거리.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들 중에서 5와 가장 가까운 거 당연히 언제야? 수직거리에 놓여 있을 때가 제일 가까울 때겠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수직 조건 오랜만에 떠올려 볼까? 수직인 직선은 뭐지 얘들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요 흰색의 기울기와는 어떤 관계? 역수의 부호반대. 됐니? 자, 흰색 기울기 얼마? 1. 그러면 이 보라색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흰색의 식은 뭔데? y는 x 더하기 2죠? 그때 뭐? 교점이 바로 점 P다. 마이너스 1,1이 되시겠네요. 답은 1번이 된다. 됐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 22번은 두 직선의 교점이 일사분면이니까 연립해서 플러스 로 풀어도 나오긴 해요. 오래 걸릴 뿐이지.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원했던 풀이법이 뭐야? 요렇게 푸는 건 아니고 내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을 그려야 되죠. 자, 일부러 저렇게 썼습니다. 좀 친숙해지시라고요. 절편을 알려주셨어요. 2와 1이라고. 됐죠? 그래서 뭐 해달라?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얘랑 일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위에 있는 직선이. 됐니? 자, 내가 얘를 y는 하고 정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y는 n 더하기 1x n-5 괜찮을까? 복잡해 보이지만 n 더하기 1로 묶으시면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6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괜찮을까? n으로 묶으셔도 돼요. 편한 대로 묶으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무튼 n의 값에 관계없이 마1, 마6을 지나는 직선이었을 거예요. 괜찮을까?
그때 기울기가 n 더하기 1이니까 요게 n 더하기 1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바로 다음. 그래서 n 더하기 1은 요거 기울기 얼마죠? 노란색 기울기 7이죠. 그 다음 요 놈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2네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조심해야 돼. n이 아니야. 기울기 n 더하기 1이 2보단 큰데 7보단 작아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과 6 사이가 돼야겠죠. 그럼 2, 3, 4, 5 더하는 거니까 답은 14, 3번이 돼야겠네요. 문제 없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3번. 야, 누가 봐도 1대4 맞죠? 1대4. 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운데가 0이니까 너무 땡큐 하지 않냐? 이거 마이너스 알파 잡으면 얘 4알파겠지. x좌표들도 1대4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두 개를 연립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 나오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4알파라는 뜻이라고. 됐나요? 마무리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됐죠? 그래서 알파는 1 나와서 k는 4 나오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24번 재밌어 보이네요. 또 한번 해봅시다. 얘만 한 문제 남긴 이유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 별거 없죠. 그냥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것 뿐입니다. 야, 기억이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몇 배죠? 루트 2배죠? 그럼 당연히 양수의 루트 2배니까 더 커졌겠죠? 그래서 5시가 더 큰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 니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였니? 중학교 때도 배우지. 이거는 기울기 같다죠? 그래서 AB 기울기 뭐 나와 얘들아? AB 기울기 M마 3분의 1마 A. 자, AC로 가볼게요. AC 기울기는 A에서 M마1 빼면 1, 1에서 F1 빼면 마이너스 A. 서로 같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A제곱. 네,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1은 0 나와서 A 값에 뭐 구하래? 합이 4다라고 했으니까 두 군 다 실금 맞지? 네.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얘들아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들어간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그 다음 체크해 봤어야 되는 것 요놈 셋이 동시에 같을 수 있는가? 다행히 불가능하니까 버리시면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같아지면 이런 직선 위에 있다는 거잖아. 세 점이. 그것도 있는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거야. 알겠죠? 항상. 네. 자, 그 다음 디귿. 자, 각 A의 이등분선이 BC의 중점을 지난다가 무슨 말일까? 이걸 줄여서 6글자로 이등변 삼각형 이라고 떠올리셔야 돼요. A의 각이등분선을 그었는데 BC의 중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이런 그림밖에 없어 얘들아.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럼 방법은 두 개겠네요. AB랑 AC가 같다를 하시든가 또는 M 잡고 AM과 BC가 수직이다를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니? 뭘로 할까? 원하는 게 뭐니? AB는 AC. 뭐 그렇대요. 괜찮아. 이걸로 해도 돼 얘들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네, 니네가 해보세요. 디귿은 참입니다. 자, 알겠죠. 해보면 되죠 왜. 괜찮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 26 까봅시다. 너무 쉽네요. 한번 볼까요? 야, 저 직선 M을 표현할 때 저 정도 응용력은 있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더하기랑 마이너스 K분의 Y로 바꾸는 정도의 센스는 있을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L은
KK가 뭐인? 듣고 있니? KK가 절편들이죠? 됐어? 그래서 K와 K 이렇게 생겼네요. L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어떻게 돼요? 3K랑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에 3K 찍어주시면 M이라는 직선이 완성되겠죠. 됐나?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어디랑 둘러싸인 넓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S2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줘야 돼? 넓이의 합이 8을 이용해서 K값 찾아야 되네요. 맞아? 할 수 있겠냐? 포기하지 마. 할 수 있겠니? 진짜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는 요 점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이건 두 개 서로 연립하면 되잖아, 그치? 심지어 연립하기 편하게 더하면 y 사라지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하면 3k분의 4x가 2라는 식이 될 거야, 그치? 그럼 x는 얼마? 2분의 3k. 와! 중점이다. 그러면 얘 S1이죠. 그러면 얘는 S2 빼기 S1이겠죠. 위쪽은. 내 말 이해 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표현하기 쉬워진 것 같아요. S2 마이너스 S1은 어떻게 돼요? 식 세우면 되잖아. 2K에 요거 K잖아. S2 마이너스 S1은 뭐예요? 2분의 2,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하면 K제곱이 되시겠다. 그치? 괜찮아? 그런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2 더하기 S1은 얼마래? 8이고, 자, 마무리할게요. 잘 봐. 이거 얼마 대 얼마야? 이건 좀 그런가? 그냥 이렇게 합시다. 뭐 할 거냐면, ES1 표기합시다. 이게 더 쉽겠다. ES1. 2K의 K자 높이. 됐어? 그래서 ES1도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K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한마디로 요게 ES1인 거죠. 그럼 S2는 S1의 3배네요. 이해가? 요 두 개 연립하면 S1의 3배가 S2다가 나와요. 됐죠? 그거 대입하면 결론은 뭐 나오지? S2 얼마? S1 얼마? 2, S2 6 나오십니다. 됐니? 그럼 저거를 뭐 대입하시면 4 나와야 돼. K제곱이 K는 2 나오시네요. 뭐 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곱해서 답은 24가 나오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26번은 너무 쉽네요. 많이 나오던 거지, 그치? 기울기 뭐냐? 마이너스 b분의 a네요. 음수여야 된대요. y절편 뭐니?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양수여야 되고요. x절편 뭐니? 굳이 안 구해도 되지만 구해도 돼. 왜? 여기다 0 넣으면 되잖아.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a분의 c가 양수여야 되네요. 됐죠?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기울기 뭐죠? 마이너스 a분의 c 괜찮니? 걔가 지금 뭐야 그러면? 양수여야 되고요. y절편만 알면 되겠죠? y절편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 음수여야 되네요. 그래서 기울기 양수인데 y절편 음수. 답은 1, 3, 4, 4분면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2728 가봅시다.
27번만 먼저 해볼까요? 아직 28번까지 다 풀지 못한 것 같아서 27번만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차함수의 일부분이죠. 이 흰색 부분은 제외한 요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랑 오른쪽에 적혀있는 직선이 만났으면 좋겠대요. 자, K를 묶어봤더니, 몰라서 K를 없애기 위해서 묶어봤더니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0대일 때, 요놈이 0대일 때. 자, 위에서 아래 걸 빼시면은 어찌됐든 y는 얼마 나오죠? 마3 나올까요? 괜찮니? x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5 맞을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될 겁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 됐냐? 나 잘 묶었니? 묶은 거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 그쵸? 뭔가 이상하죠? 잘못 묶었죠? 절표 너무 더럽더라. x네요. 좋아요. 제길. 자, 아래 거 2배에서 다시 빼볼까요? 그러면 x 얼마? 마일, y는 마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니? 마일 콤마 마일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자, 그럼 마일 콤마 마일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같은 높이라는 거. 괜찮니? 그럼 내가 어때? 기울기의 최소값은 0입니다. 파란색 부분과 만나기 위해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당연히 요놈 지날 때가 될 겁니다. 얘보단 더 가파르겠죠. 그래서 얼마? 2분의 4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기울기를 활용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돼요, 식? 기울기 2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3 되시죠? 괜찮을까? 얘가 어때야 된대, 얘들아? 4보단 작거나 같은데 0보단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디테일이 하나 남았어. 뭐? K가 뭐였으면 좋겠대? 음의 정수야. 분모를 곱할 때 뭐 해야 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셨어야 돼요. 요거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K가 음의 정수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저 왼쪽 두 개를 하시면 K는 마3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른쪽 두 개 하시면 7K가 마일이니까 맞냐?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7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단가요? 됐어요? 네. 그래서 K는 두 개 다 만족하려면 마3보다 작거나 같다이므로 최대값은 3번이 되어야겠네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냐? 네. 오케이. 자, 28번도 마저 다시 해봅시다. 오케이. 오늘 이 문제까지 합시다. 자취예방 정식이네요. 오랜만입니다. 그쵸? 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은 감소하고 있는 직선이었을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괜찮을까? 그때 점 2,3은 대략 어디에 있냐면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직선 L 위에는 2,1이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겠다. 그치? 야, 그럼 점 P는 움직이고 있어요. L 위를. 맞아? 그래서 내가 점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시면 어디야? AP의 2대1이니까 2대1. 한 요 정도 점을 의미하는 거야, 내분점. 근데 점 P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 2대1.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점 P가 좀 더 움직였으면 2대1 요 정도가 될 거야. 참고로 얘들아, 지금 내가 그려놔서 보이겠지만 요 비율이 계속 2대1, 2대1, 2대1 똑같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 떠올라야 되고 그렇다면 평행해야 돼요. 괜찮니? 그러면 사실 뭐 해도 끝나? 자취예방 정식을 안 써도 식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돼. 얘는 몇 콤마 몇에 지나죠? 2,1에 지나잖아. 잘라서 이 수선으로 쫙 내려서 2,1이 여기 있으면 2대1로 쪼개는 점을 지나면 되죠. 그러면 식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도. 뭔 말인지 이해갈까? 하지만 뭐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취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분점의 자취를 하는 거니까 내분점을 최종적으로 x, y라고 하셔야 돼요. 됐니? 그러면 점 P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 x, y라고 꼴이라고 쓰면 안 되고 점 P를 그냥 하지 말까요? 뭐라고 쓸까? 아무렇게나 써도 돼. 뭐라고 쓸래? 뭐라고? A, B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조건식 A 더하기 2B-4는 0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뭐 해줘? 점 A와 점 P의 2대1 내분점 공식 써주시면 3분의 2A 더하기 2, 3분의 2B 더하기 3이라는 내분점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조건식의 XY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서 넘기면 A는 2분의 3x-1, B는 2분의 3y-2분의 젠장이네요. 자, 얘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m의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 관계식에다가 저 a, b의 값을 대입하시면 x, y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놈들의 관계식으로 그게 바로 점 m의 직선 m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나요? 찬이 자취 배운 거 기억나니? 야, 1도 신뢰가 안 가는데 진짜 기억나는 거 맞냐? 됐어? 자, 뭐 그 정리 니네가 하시고요. 나는 아까 처음 말한 걸로 할게요. 좀 귀찮아서요. 자, 그래서 요게 2대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요게 몇 콤마 몇이죠? 2 콤마 거리가 2야. 2대1로 쪼개면 3으로 쪼개면 되지, 그치? 그래서 3분의 4만큼 내려오면 돼. 3분의 5가 되겠죠? 괜찮을까? 그러면 m이라는 놈은 어때? l이랑 평행하다며? 그러면 일단 뭐는 x 더하기 2y는 고정인 거야, 얘들아. 이 모양은 똑같이 가면 돼요, 평행하면. 알겠어? 그런 다음 이제 뭐 해줘? 2 넣고 3분의 5 넣어서 쉽지 않네요. 는 0이 성립하려면 3분의 16을 빼주면 되겠네요. 아마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씩 나올 거예요. 됐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구하래요? L과 M과 X축, Y축. 자, 그러면 저 Y절편이 얼마였죠? 2요. 네, X절편은요? 4. 오케이. 그래서 2와 4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은 요 놈은요? X절편, 3분의 16. Y절편 6분의 16. 어? 3분의 8. 3분의 8. 그래서 한 요 정도의 평행하게 뭐 이런 느낌으로 쫙 그어달라고 했습니다. 됐니? 그럼 결론은 뭐예요? 둘러싸인 넓이는 요 사다리꼴 구하라고 했지만 이걸 구하는 밥은 없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답은 네, 2번 나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